대단한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번부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자, 문제 자체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실수 부분부터 모아주시면 5x에 마이너스 y가 실수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허수부 모아주시면 3x에 마이너스 4y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i다라고 했기에 자, 실수부 5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고요. 허수부 3x 마이너스 4y는 1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xy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을 보시면 복소수 z가 3-i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곱을 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친구 통분해 주시면 분모 z바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분자는 z바 마이너스 z인데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에 z 마이너스 z바다 뭐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저 모양을 더 자주 보니까. 자, 복소수가 3-i라면 결례는 3 플러스 i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z에서 z바를 빼버리면 보자. 마이너스 2i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분자가 2i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개 곱해 주시면 9 마이너스 i 제곱이니 뭐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을 해서 5i가 되는데, 자, 얘를 제곱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분모 제곱하면 25고요. 분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답은 마이너스 25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을 가봅시다. 자,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린 그때 이 복소수 z의 상황은 순허수의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순허수가 된다라는 뜻의 의미가 실수 부분이 0이다라고 볼 수 있기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허수부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자, 앞에 부분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란다.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이 1이 되거나 또는 a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a제곱 마이너스 2a입니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a의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때에는 a가 0이 아니고 2고의 개념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 a는 2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두 개를 종합해서 본다면 이 가능한 a 값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판별식 문제구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연수 k에다가 체크를 해 놓읍시다. 짝수 공식을 적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k2의 제곱 플러스 2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개를 해주시면 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k2의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k의 값은 7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기에 1부터 6까지 6개다라고 하면 4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k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구한 이 두 개의 힌트를 통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럼 12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합시다. 4에 알파 베타를 두 번 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k가 8이다라고 볼 수 있기에 k의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A는 0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7분의 2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근의 합 두 개 더해 주시면 7분의 5입니다. 7분의 5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합 구했고 곱을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될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자, 이 부분을 통분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 분의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우리 B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5a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C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2a 넣어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각각 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방정식은 또 다르게 마이너스 7분의 2a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분의 5a x 플러스 a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양변을 a를 나눌 겁니다.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a 나눠주시고요. 마이너스 7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 마지막 연산은 너희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7번으로 가봅시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직선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요. 만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연립을 시켰을 때의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연립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는 3x 플러스 k입니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 적용하시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 k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대값은 2분의 1 따라서 답은 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8번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x는 2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바로 캐치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저 fx 기준으로 써봤을 때 마이너스의 2분의 a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2다라는 걸 의미하니 a는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8이다. 자,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 그 축의 방정식이 2다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이렇게 되었다 보시면 될 거고, 제한된 범위가 0부터 3까지입니다. 0은 2를 기준으로 왼쪽 두 칸이다라고 볼 수 있고, 3은 오른쪽 한 칸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쳐다봐 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럼 지금 최대값은 우리가 보기에 자, x가 0이었을 때 여기에 이 위치가 8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거니까 자, f0이 8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0 집어넣으시면 b만 나옵니다. 그럼 b는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a하고 b 더해주시면 4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자, 그러면 원래 6개 한 세트가 되어야 하지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봤을 때의 해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뭐 1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만 필요한 것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보시면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x-1이 실근이기 때문에 허근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고요. 뒤에 있는 2차식 판별식 써보시면 음수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허근 오메가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주셔야 하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요건 총 103개의 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승부터 해서 102승까지 있고 1까지 더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자, 이까지만 써도 이제 규칙이 보일 겁니다. 자, 이까지 우리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걸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봅시다. 묶어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한 0입니다. 자, 그럼 이 3개씩 묶었을 때 0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총 103개입니다. 이걸 3으로 나눠봅시다. 3으로 나눠주시면 몫이 3, 3은 9에 13 남았으니까 3, 4, 12. 자, 그럼 이 3개가 34번이 반복됐고 한 번 더 가셔야 되니까 한 번 더의 의미가 1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모르겠으면 또 들고 오셔가지고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안에 복 2차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맨 앞과 4차와 상수를 찾아봤을 때 이 가운데에 필요한 숫자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18x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결국은 합차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해주셔야 되니까 쌤이 봤을 때는 플러스 x 18x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럼 x의 4제곱에 플러스 18x의 제곱 플러스 81에 마이너스 16x 제곱이 돼야 2x 제곱의 의미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앞에 부분이 x 제곱에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이 상황이 4x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합차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두 개의 x값을 x1, x2다라고 잡을 거고 여기 있는 두 개의 x값을 x3, x4다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럼 각각 두 묶음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통분해 볼 거고요. 여기 두 개 통분해 볼 겁니다. 그럼 각각을 통분했을 때가 x1 곱하기 x2분의 x1 플러스 x2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3, x4의 곱분에 x3 플러스 x4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해서 요거하고 요거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차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합과 곱을 또한 구해주셔서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마무리 될 겁니다.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지금 2차, 1차의 상황이니 1차를 2차의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을 거고요. 자, 이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쌍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x값이 하나가 나와야 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가 나오려면
중근이 되어야 된다. 즉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써라 이런 뜻인 겁니다. 따라서 k의 제곱에 플러스 k-6이 0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k 플러스 3 곱하기 k-2가 0이다라고 쓸 수 있기에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k의 값은 2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수 k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2다라고 해주시면 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의미니까 지금 3개짜리입니다. 그러면 A, B로 나눠주시고 B, C로 나눠주셔서 연립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엄청 간단한 거기 때문에 쌤이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13번으로 가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특별 케이스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프로 해석을 너희가 해주셔야 되는데 자, X축 그려봅시다. X축 그려주실 거고요. 지금 이 부등호의 방향을 쳐다보니까 0을 포함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얘가 해가 x는 2 이렇게 하나만 딱 나왔다라는 것의 의미가 위로 볼록이 되면서 그때 이 x축에 접하는 부분이 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 이쪽만 이렇게 연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a가 음수다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로 볼록이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냐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뜻은 자 x축하고의 위치관계로 본다면 x축하고 접한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2차 부등식 중 이 2차식을 우리가 여기 이 2차식을 fx다라고 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2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1은 어디 있겠냐 조금 더 왼쪽에 여기에 1이 있겠지.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주시면 그때 f1은 그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것이 보이기에 디귿 또한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4번으로 갑시다.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 얘 케이스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다 3. 자, 전체 1을 더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첫 번째 2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 풀었고요.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됩니다. x-3 곱하기 x-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x가 3보다는 작거나 또는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상황을 연립을 이제 시켜주시면 되는데 눈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다가 될 테니 마이너스 2를 a다라고 볼 수 있겠고 3을 b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a 해서 5가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상등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등식과 판별식 콜라보가 나오면 항상 항등식은 제일 나중에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럼 판별식으로 다가가 봅시다. 중근이니까 짝수공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주셔야 될 테니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에 플러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k제곱은 소거가 될 테니까 안 쓴 겁니다. 자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써볼 텐데 k로 일단 묶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도 다 묶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등식으로 생각할 텐데 우변이 0이기 때문에 k의 개수도 0이어야 될 거고 상수도 0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이 2다라고 볼 수 있고 b의 값은 4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했으니까 마무리 됐을 겁니다.
자, 16번 갑시다. 자, 이건 애들이 쫄아서 못 푸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은 문자면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 공식을 통해서 구해본다면 마이너스의 2a분의 마이너스 8a가 되어서 얘는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개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그 축의 방정식이 4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4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가 1부터 3까지다라는 것은 4를 기준으로 해서 다 왼쪽에 있기에 요렇게 잘리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관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을 가지느냐?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fx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3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가지니 f3의 값이 2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최소값은 f1에서 나옵니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또한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7번 가봅시다. 자, 개수가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켤레근을 가질 조건을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 알파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3차 근과 개수의 관계가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교육과정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한다면 a의 값은 6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찾았으니까요. 조립제법을 써볼 겁니다. 1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차가 3, 상수가 2입니다. 선생님 왜 1로 조립제법을 하나요? 하나의 해가 1이었기 때문에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해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이 2차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베타 제곱이란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신 뒤에 알파 베타를 2번 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9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